네, 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쪽 강의를 진행할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내용은 파생펀드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약 쪽을 우리가 이제 2시간 정도의 요약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이 그 뭐 책의 분량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그 2시간에 한다는 의미는 요 전체를 다 다룬다기보다는요. 여기서도 이제 가장 좀 엑기스적인 부분 위주로 이제 다뤄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수업을 하는 것들은 좀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수업을 할 텐데, 근데 오해하시지 말 거는 그것만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보라 이 얘기고요. 적어도 여기 요 요약한 데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요약집에 나와 있는 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안 하는 부분이라도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진행 스피드는 이제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히 이해한다기보다는 요러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처음에 D-14 거부터 시작을 하죠. 보시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할 내용을 보면요. 운용 규제 쪽을 운용 규제하고 바로 위에 보면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래쪽에 2번에 가면 파생 펀드의 정의가 있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예. 파생 펀드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파생 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있는 펀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면 펀드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펀드 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해서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파생결합증권은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알고 있는 ELS 같은 게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퍼센트 잘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파생펀드의 운용 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동일증권 한도 제한이 있죠. 그래서 펀드 자산 총액에 동일증권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펀드 자산이 1,000억이면 LG전자 주식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200억을 투자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100억까지밖에 투자를 못하는데 그런 지형이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요. 파생결합증권은 몇 프로까지? 3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체크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시 제한입니다. 장외를 거래할 때요. 장외 파생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래할 때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금융투자업자가 장외 파생 거래를 할 때요. 이제 일반 투자자와는 투기적인 거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위험평가액, 파생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10% 초과할 수 있는 게 파생펀드죠. 이게 하한 밑에죠. 그럼 이제 위에는 얼마냐? 100%까지입니다. 100%까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3호 파생펀드의 경우는 4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걸 잘 체크해 두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3호의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규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규제가 관대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몇 프로? 400%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고요. 예, 예, 그런 내용들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그 위험 평가액 산정이 나와 있죠. 그러면 보면 여기서 이제 선도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선물 거래하고 마찬가지인데 장외에서 하는 걸 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선물 가격에다가 계약수를 곱하고 대금 승수를 곱하게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네.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이요. 현재 20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두 계약입니다. 만약에 내가 두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위험평가액은 얼마나 될지 볼까요? 네, 요거 숫자 200 곱하기 계약수가 두 계약이죠? 곱하기 승수가 50만 원입니다. 요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요? 2억이 되겠네요. 보죠? 네, 그렇죠? 2억이 되겠죠? 2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물 가격이 바로 200, 그렇죠? 그다음 계약수가 2, 대금 승수가 50만 원 하면 이제 2억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매수했을 때는 옵션 가격, 프리미엄 곱하기 계약수입니다. 만약에 지금 옵션 가격이 21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두 계약을 매수하게 되면 얼마? 42만 원이 되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 4번은 굉장히 외우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 넘어가시고요. 네, 다음에 5번에 가면 기초자산 교환을 포함하는 스왑 거래가 있고요. 6번에 보시면 기초자산을 제외하고 금전만 교환하는 스왑 거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왑은 바꾼다는 건데 하나는 뭡니까? 기초자산 교환도 포함되는 게 있고 뒤에 건 뭐예요? 기초자산 교환은 하지 않는다는 게 있죠. 그러면 그 옆에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뭐냐면 기초자산 교환을 포함한다는 것은 만기까지 지급하기로 한 금전 총액에다가 플러스 기초자산 가격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6번은 뭐겠습니까? 기초자산 가격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기초자산을 포함하면은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 예, 포함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 차이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7번에 보면 장외 상품 거래라고 있죠. 여기서는 명목 원금이 됩니다. 요건 오히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기술을 했습니다. 명목 원금이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시면 이제 예, 그 다음에 가시면요. 예. 주가 연계 파생 펀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이제 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은행의 예금, ELD, 그 다음에 주가 연계 증권, ELS, 그 다음에 펀드, ELF 세 가지 종류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각자 그 맨 끝에 ELD가 디포짓이라 그래서 정기 예금이란 뜻입니다. 정기 예금은 은행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고유 계정이고 약속된 수익을 주고요. 원금은 100% 보장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ELS입니다. 주가 연계 증권은 요거는 S가 시큐리티스라 그래서 유가 증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권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단어로는 투자 매매업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증권회사의 법적 용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건 아닙니다. 전문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증권회사라 부르잖아요. 그게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증권회사라고 안 그러고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요게 바로 뭐다? 증권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원금은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예금자 보호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다음 옆에 ELF는 이건 펀드죠. 운용사가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금 보장은 안 되죠. 보존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는 보존이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워런트 투자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워런트라는 건 뭐냐? 옵션이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워런트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옵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옵션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워런트를.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합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그 100만 원을 갖고요. 뭘 투자한다? 이제 96만 원 정도를 갖고 채권을 투자합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 원금이 돼주죠. 이자가 붙으면 100이 되죠. 이렇게 해서 원금은 보호를 하고요.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 정도를 어디 투자한다? 워런트에 투자하는 구조죠. 이 워런트가 일종의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요게 잘 맞아떨어지면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고요. 이게 잘 안 되면 요걸 날려도 요게 96이 이자가 붙어서 100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원본을 지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예, 워런트 투자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 투자가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파생 상품은 올라야만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내려도 이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익이 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건데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 예, 콜은 이제 올랐을 때 이익이 나는 구조를 콜이라 하고요. 풋은 떨어졌을 때 기초자산이 떨어졌을 때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우리가 디지털은 0하고 1로 나가는 걸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만기 때 코스피 지수가 2000을 넘어가면 연 10% 아니면 빵 프로 이렇게 하는 걸 디지털이다 이렇게 하고요. 스프레드라는 것은 자산이 이제 기초자산 일정 구간에 있을 때는 이익이 계속 나는데 넘어서면 일정한 수익률만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구조를 스프레드라 해요.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기초자산 가격이고요.